예, 다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검은 개나리입니다. 김현주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김현주님 발제도 아까 김상무님 지적을 했듯이 김현주님이 그래도 길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길게 써주신 게 그냥 감상 쓰듯이 쭉 써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길게 해주셨죠? 길게 해주셨는데 차라리 구성 어떻다, 표현이 어떻다, 시점이 뭐다, 인물은 어떻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 수강생들이 보고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김현준이 발제맛 써주신 거 하기 전에 일단 검은 개나리 이 저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긍정적인 게 많겠지만 일단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흔히 요즘 우리 한국 문단에 그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 다문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다문화 이야기. 이게 지금 한국 문단에서 소설 쓰는 사람들이 그 소설 속에 담아내는 이야기. 그게 뭐 꼭 뭐 소설만이 아니라 수필도 마찬가지죠. 생활글이죠. 생활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도 그렇고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화두가 이제 다문화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다문화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노령화사입니다. 노령화 사회하고 관련되는 게 뭐 있어요? 치매 문제 있죠. 치매. 그 다음에 고독사 있죠. 고독사. 혼자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노령화 사회를 이제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저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어려운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흔히 뭐 저 예전 얘기들 표현대로 하면 혼혈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여기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저기 이혼 문제, 이혼.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 뭐 이런 거. 또뭐 그다음에 이혼하고 그다음에 사별하고 이혼과 사별 그 다음에 오는 재혼 이런 문제를 이야기만 해요. 이 사실은 노령화 사회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그 노령화 사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노령화 사회에 일찍 혼자 된 사람들이 그게 이혼이건 사별이건 뭐 어쨌건 간에 혼자 된 사람들이 살 날은 많은데 결국 이제 재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년에 중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짝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얘기 거기에서 오는 가족들의 갈등 자식하고의 갈등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나라 저 소설 문단의 어떤 주류 화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경향이에요 경향인데 지금 이 검은 개나리는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참 시도는 좋은데 이 중에 한 개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문화면 다문화 아니면은 그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저 누구야 나루도 있죠 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애를 하는 걸로 느꼈는데 연애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어머니의 자리를 거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뭐 쿨하게 뭐 연애하라고 그래놓고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은 되니까 막 눈 뒤집혀 버렸다고 할까? 그런 심리적인 갈등. 엄마의 자리를 어느 누군가에게 내주려고 안 그래요. 자식들은 엄마의 자리를 다른 엄마가 안 계시단 말이야 지금. 저기 아빠의 입장에서 아빠가 이혼을 했건 아니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건 어떻건 간에 그 아빠 옆에 엄마의 자리가 있는데 그 엄마의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거를 이 자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도 뭐 혼자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느냐, 어머니 같은 경우 어머니는 혼자 사실 필요가 있느냐, 어머니도 연애해라, 아버지도 연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각 가정마다 그런 경향으로 바뀌죠. 지금 바뀌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게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강하니까, 그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벌써 우리 그냥 어머니란 말 자체로 설레잖아요, 그죠?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 그 어머니라는 말, 엄마라는 말, 그거를 누군가가 다시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돌아가셨지만 내 기억 속에는 살아계신 어머니인데, 엄마인데, 그 엄마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여자가 나타나 들어간다? 일단 심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다른 사회적 다른 이유로 해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장가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딸의 입장에서 그런 게 힘들 거예요. 이 저 잘 정했어요. 이 여성 화자잖아, 그죠? 남성 화자 같으면 이렇지 않아요. 근데 여성 화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성으로서 느끼는 엄마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엄마의 자리를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더군다나 마리안이라고 하는 필리핀 여자야. 뭐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문화 얘기가 나와요. 그저 학교 동급생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다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나리를 생각했다가 그 개나리를 나중에 이제 검은 개나리로 기억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개나리는 이 화자에게 개나리 그러면 어머니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검은 개나리로 기억했다. 그럼 검은 개나리라 그러면은 어머니가 검은색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검은색 그 틀에 비춰진 그걸 보고 검은 개나리라고 하는데, 개나리가 검은색에 이렇게 비춰지면은 뭐 색깔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까무잡잡한 피부의 그 필리핀 여자 마리안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마리안은 입양된 것이지, 언니가로 입양된 것이지 아내가 아니, 아버지의 아빠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고, 그럼 이게 뭐지? 그냥 개나리는, 노란 개나리는 엄마인데 검은 개나리는, 검은색이니까 필리핀 여자 마리안이 개나리다? 그러면 개나리는 엄마인데 마리안이 그럼 엄마가 되는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독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으면서 이거 우리 수강생들 작품 초고하고 그 수정작 토론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대화 다음에 곧바로 서술문 붙어 있는 거 안 좋아요. 대화는 다 따로 써야 돼요. 뭐 대화 다음에 서술문을 곧바로 이어서 쓰면 뭐 잡아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독자들은 이런 거 사고가 막혀요. 독자들에게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바꿀 수도, 붙였을 수도 있어요. 네.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는데 그 김승욱의 무진기행 읽어보세요. 그 무진기행에 보면 어느 부분은 대화를 다 따로 해놓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대화하고 서술을 합쳐버렸어요. 따옴표는 분명히 있는데, 큰 따옴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합쳐져 있는 거야.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대화를 구분했을 때의 서술하고 대화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문하고 합쳐 놓았을 때 하고 뭐예요? 심리예요.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깜빡하신 것 같아. 그런 거. 우리 저기 발제형부터 봐야 될 텐데 발제형 보지 않고 제 얘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김현주님 발제문 봅시다. 김현주님 아주 발제문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자세한 걸 좀 간추려가지고 구성,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윤경이 아빠와 마리안으로 인해 겪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담았다. 결말 부분에 마리안이 엄마의 간 이식 공여자였다는 사실과 입양해서 윤경의 언니로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는 반전이 나와요. 주요 내용에 따라 적절한 단락 나누기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이런 주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단락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분 저 김현주님 그렇게 느낀 거야. 그 다음에 아빠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윤경의 모습이 2번 나오는데 뭔가 좀 극적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에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이 섞여 들어서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것 문제 그 얘기만 쓰든가 아니면은 다문화 얘기만 를 따로 쓰든가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그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 재혼 문제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혼 문제만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빠가 새엄마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윤경이가 어떤 갈등을 느끼는가? 저 참고로 하나 보세요. 이 1900 일제시대 소설입니다. 일제시대 소설인데 후처라는 게 뭔지 아시죠? 후처. 단편 소설이에요. 후처이. 후처는 결국 남자가 여자 사별을 하고 여자가 처녀를 하고 다시 결혼한다는 이때 이 후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2번째 결혼. 여기에 보면은 이 이몽이 여자녀 선물이죠. 여자분이죠. 일제시대 때 소설입니다. 이 후척이라는 단편에 보면은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의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애를 갖게 됐는데 남편 쪽 가족들 특히 자식들로부터 아내로서 혹은 엄마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 그런 갈등 관계 이런 거를 아주 참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이제 그려냈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문득 이 작품이 떠올랐어요. 후처기를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새로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윤경이의 어떤 그 갈등, 심리적인 어떤 그 갈등 이런 거를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역으로 이목인의 후척이 이 작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 참 재밌어요. 계속 그다음에 이게 김현주님도 이 얘기 지적하셨어요. 곰 인형 매력이 추억의 밀물에 쓸려간 모래성을 만들었다는 문장과 의미가 상반돼. 그게 왜 얘기라고? 아니 인형을 이제 가지고 좋아하다가 그 인형이 이제 이사 오면서 잘못돼가지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새로 사줬어. 그러니까 아빠가 새로 사준 그 곰 인형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정을 붙이고 이렇게 좋아했던 곰 인형 사라지고 없어.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엄마는 왜 그렇게 못하나? 라고
지금 저 김현주님은 지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새 고민형의 매력이 추억을 밀물에 쓸려간 모래성으로 만들었다는 문장과 의미가 상반된다. 소설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모 잔소리가 나오는데 고모가 도대체 무슨 잔소리를 한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모 잔소리에 관한 내용도 어떤 잔소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전에 저 앞에 우리 저 에리서재에서도 얘기했지만 흔히 얘기하기서 이제 이걸 이제 말하기, 보여주기 이렇게 얘기한다. 보여주기.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텔링 이렇게. 쇼잉.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말하기는 이거 잘못하면 설명이 돼버려요. 설명. 흔히 얘기해서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야라고 작가가 독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독자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왜? 작가가 다 얘기해 줘 버렸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건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사건 없이 보여주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더라도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인물의 눈에 비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독자가 상상하면서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고모가 잔소리하는 게 나와야 돼요. 잔소리가 뭐가 나와야 되고 그런 잔소리 듣고 야 독자가 이 고모 잔소리가 너무 심하네 라고 느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것도 우리 에리서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설명해줘. 이게 말하기 하지 말고 보여주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보여주기를 함으로 해서 독자의 몫이 많아져요. 읽어가면서 보여주길 많이 하면은 지금 저 말하기를 해도 이렇게 감상이 달라지는데 보여주기를 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달라진 건 좋아요. 감상은 여러 개의 감상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근데 같은 세대, 같은 직업군,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상상력이 비슷하게 작용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작용되게끔 가능하면 보여주기를 해달라.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얘기했죠. 큰 따옴표로 묶인 대화체와 서술문은 줄을 바꿔서 구분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리안이 윤경의 엄마를 위해 간이식 공여자로 나서게 된 이유가 개연성이 좀 부족해요. 사실 간을 이식해 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회사 동료라고 그래. 물론 나중에 회사 동료가 아닌 게 나타났지만 그러면은 마리안이 지금 이 윤경이 아빠의 아내에게 간을 이식해 줄 정도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 나중에 뒤에 보면 뭐 DNA가 같으니까 이식을 했다. DNA가 같으면 혈연 관계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제일 좋은 건 가족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어떤 조직이죠. 조직체. 그러니까 그 간의 조직. 일단 혈액형이 같아야 되고 간의 조직이 일치해야 돼요. 뭐 일치가 아니라 비슷하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 간 반쪽에다가 저 사람 간 반쪽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서로 피가 혈액형이 같아. 이게 피가 서로 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붙게 되려면은 조직체가 유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꼭 뭐 DNA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DNA다 염색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뭔가 아무튼 그 조직이 유사해야 이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하잖아요. 간 이식 무슨 이식할 적에 다 그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 조직 검사에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래야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결국 마리안하고
지금 저 누구야 저 이 윤경의 엄마하고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한 거니까 그런 특별한 무슨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여자로 나서게 될까지. 근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 이식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러면 간 이식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내줄 수 있었다는 거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단순히 그냥 뭐 필리핀에서 가족을 잃고 고생하는 남매를 오빠부터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오빠가 와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저 동생인 마리안이 오고 단순히 그거 그런 혜택을 줬다고 해가지고 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어쨌거나 홍수로 할머니와 부모님을 잃은 마리안이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현준이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안이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는 내용이 추가되면 어떨까? 가족끼리도 힘든 간 이식 수술을 선뜻 해주게 된 이유가 추가되면 좋겠다. 그죠? 마리안이 엄마에게 간 이식을 해줬다고 입양을 했다는 부분도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왜 입양을 했나? 마리안이 윤경의 아빠와 엄마에게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윤경이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가요. 아빠는 마리안을 등본의 자녀로 등재하고 집에 데려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도 딸인 윤경에게 왜 이야기 안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 아니 딸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안 딸로 입양을 했어. 지금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좀 고생해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아빠 딸로 입양을 했다. 응? 언니야. 그거 왜 말 못해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은 윤경의 입장에서는 이씨, 응? 아빠하고 20살 정도 이상 차이 나는 여자가 응? 나하고 내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되는데 이게 엄마 노릇하라고 온 거야? 뭐야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 제목인 검은 개나리도 고민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단편이라는 그릇에 엄마의 죽음과 새로운 가족, 입양,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위태로워 보인다. 여기 현주가 나오죠? 예. 반제자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와서 기분이 좀 묘했다. 그렇게 돼요. 어떤 작품에 드라마에 내 이름이 나오면은 이거 뭐 어색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금 김현주님이 이렇게 전반적인 거 다 지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김현주님이 지적한 이 전반적인 지적들이 뒤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김상봉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고1로 나오는 윤경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대화가 부담스럽고 미행이나 잠복, 마리안과의 몸싸움 등에서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터프한 50대 여자가 떠오른다. 그렇죠. 유전자가 같으면 혈연 관계 아닌가? 거의 유전자가 같았다 그랬나? 유전자가 같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조직이 같으면은 꼭 혈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건 간에 이 신체에 우리 장기를 이식할 적에 그 장기 이식할 때 첫째 조건이 혈액형이에요. 혈액형이 같아야 돼.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DNA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저 유전자가 아니라 조직체, 조직이 유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직이 붙어서 이게 서로 이제 결합해서 서로 혈관이 통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통하고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이혼과 재혼의 관계에 있다 보니 가족 관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다음에 이우진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다문화 가족에 처한 윤경을 통해 보여준 내용이다. 근데 여기 이우진님은 또 다르게 해석해요. 개나리는 좋았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여 가족인 엄마와 가족이 될 마리아를 상징하는 개나리는 좋았다. 아쉬운 점은 마지막 결말에서 윤경의 심리적 갈등 해석 부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아직 갈등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개나리는 좋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우리 발제자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얘기. 검은 개나리란 제목이 이게 과연 어울리는가? 근데 여기 우진님은 개나리는 좋았다. 물론 제목이 아니라 등장하는 그 개나리가 좋았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윤명홍님 거 볼까요? 우리 앞에 에리서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윤명홍님은 참 이렇게 핵심적인 거 지적을 참 많이 하세요. 잘하세요.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읽으셨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윤경이가 생각한 적에 아빠 연애 안 해? 뭐 연애 저 쿨하게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진짜 아빠가 연애를 해. 그런데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엄마보다 더 젊고 엄마보다 더 예쁘고 이런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윤경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돼. 사실 엄마보다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새엄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아니고 옆집 아줌마나 아니면 옆집 노처녀가 아니고 필리핀 여자야.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옆집 아줌마, 옆집 노처녀였다면 윤경이의 태도가 어땠을까? 그거하고 견졌을 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발한 것은 아닌가. 윤경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제를 흐트리는 곁가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엄마와 마리안, 아빠와 윤경 사이를 좀 더 세밀하게 실감나게 엮어야 재미있을 것 같다. 여기 엄마와 마리안 사이를 저 세밀하게 엮으라는 건 뭐냐? 아니 자기 자신의 그 장기의 일부를 공유할 정도면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도입부가 중요한데 필요 없는 군더더기 같은 문단으로 거 시작한다. 뭐라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2년 전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사춘기 소녀의 감정이 지금보다도 강하게 휘몰아치던 시기였던 것 같다. 나의 폭풍 같은 혼란은 엄마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는 세 명의 주인공 나와 아빠 그리고 이국에서 온 마리안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 단락 통째로 없어도 돼요. 그냥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부터 시작해도 돼요. 뭐 이렇게 뭐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지어진 거예요. 도입부가 중요한데 필요 없는 군더더기 같은 문단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를 쳐내야 할 것 같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이에 맞게 고민하는 행동이 그려넣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이에 맞지 않나. 아까 어느 정도 얘기했죠. 제목도 피부가 검은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꾸민 것 같다. 우진님은 개나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물론 제목이 좋다는 건 아니고 개나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윤명우님은 제목이 검은 개나리가 아니다. 제목으로 쓰려고 억지로 꾸민 것 같은 플롯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소설의 어떤 얼개,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윤경이, 그다음에 마리안이라는 필리핀 여자 이런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검은 개나리란 제목이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검은 개나리란 검은 개나리 개나리는 노란색이던데 검은 개나리 멋지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검은 개나리 라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꾸민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글 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사건이 먼저 떠오르고
저는 어떤 쪽에는 소설 첫 문장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쪽에 소설 마지막 문장이 떠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목을 딱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검은 개나리, 뭔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검은 개나리라는 제목에 맞게 이야기를 꾸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뭔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이령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윤경은 마리안이 새엄마가 되는 줄 알고 방황한다. 또래인 경미와 현주의 등장은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미하고 현주가 등장하는데 이 경미하고 현주가 다 다문화하고 이혼 뭐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통해서 윤경이가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구나. 뭐 많이 있는 일이구나. 이런 아픔을 뭐 내 친구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개나리를 읽으면서 마리안의 장기를 기증한 부분은 신선했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역할을 했다. 여기는 또 신선했대요. 신선했다. 물론 신선하게 느끼는 것하고 그것의 어떤 타당성하고는 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회사의 동료 필리핀에서 어떤 남자를 일을 지켜보니까 잘해. 동생도 있다. 그래 어렵지. 그러니까 데리고 와. 같이 일을 해요. 성실해. 근데 이렇게 여자 아내가 이렇게 간경을 하나 수술하게 됐어. 그때 저 마리안이 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좀 정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역할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개가 끄덕여지질 않아요. 그런 그 필연적인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대화와 소설이 구분되지 않고 연달아 이어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서미숙님 항상 이렇게 써주시죠. 다문화 가정과 재혼의 경험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 변화. 그래서 결국 청소년 성장 소설로 읽었어요.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는데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쓸만하죠. 괜찮아요. 현재형이 어색함을 드러내는 문장이 곳곳이다. 현재형 전에도 지적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윤경이 나이에 맞는 생각들일까? 너무 성숙한 생각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사랑과 전쟁 보는 것 같다고. 윤경이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 그 다음에 마리안에 대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그 나이에 걸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장에서 너무 설명처럼 많은 내용을 이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꺼번에 다 얘기해 보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제목은 참신했다. 여기 제목은 또 참신했대요. 서민숙님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윤경의 심경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컬러가 좀 걱정이다. 왜냐하면 검은색, 여기서 검은색을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은색은 뭐예요? 세 가지 원색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원색을 다 합쳐버리면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검은색은 뭐에 상징해야 돼요? 통합, 종합, 뭐 이 상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검은색이면은 여기서 마리안과 아빠 그리고 윤경이가 이제 합쳐진다.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검은색이. 근데 일반 독자들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검은색 그럼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검은색이 완결됨, 성숙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블랙을 검은색을 떠올릴 사람이 있나 의문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검은 개나리 그러면 독자들은 느낄 적에 부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품의 제목으로서 이 작품의 어떤 전체 내용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서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참신하긴 제목이 참신하긴 하지만 어울리진 않는다.
송수영님은 또 이 송수영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가정과 엄마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병치시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병치가 제대로 되었냐? 제대로만 되면 참 좋죠. 그죠? 제대로만 되면 참 좋죠. 그래서 제목도 소설의 내용에 녹아들지 못하고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다문화 가족 문제하고 엄마의 부재로 인한 문제 이 두 가지를 병치시켰는데 이 병치시킨 게 뭔가 안 맞는 거야. 네? 제목도 그렇고 송수영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대호님 아주 간단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복잡한 내면을 담고 있다. 반전과 갈등이 부족하여 밋밋한 느낌이다. 밋밋한 느낌이다. 좀 밋밋하죠. 그런데 저는 이 검은 개나리를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읽기는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잘만 다듬으면은 참 좋은 작품이 되겠다. 좋은 소설이 되겠다. 이런 거 느꼈어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한 것처럼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행위, 그 행위와 관련된 이 행위와 이 행위의 필연적인 관련 이게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느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돼야 돼요. 거기 지금 친구들 둘이 나오죠. 그 둘 얘기도 그냥 심각하게 그걸 이제 기술할 필요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윤경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빠가 혼자인 사람, 엄마가 혼자인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병상련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일반화돼 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한 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아서 얘기해도 보면은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안 계신다, 어머니가 안 계신다, 근데 아주 흠이었는데 지금 뭐 지난 하나 똑같은데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보조 인물로 친구들 둘을 넣었는데 그 둘 넣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들어 있지 못해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작품 다 말하기하고 보여주기를 많이 써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나의 행성, 나의 행성 이거 좀 길어요. 서미숙님이 발제를 맡으셨는데 아유 서미숙님이 이 가나다 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걸렸습니다. 서미숙님 취향에 맞아야 될 텐데 이 작품이. 그다음에 미로는 송수영님. 서미숙님이나 송수영님 같은 정도면은 어떤 작품을 발제를 하라고 해도 다 잘 하실 거예요. 이제 뭐 갑자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코로나 함께 노력해야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